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CS 혁신상과 이슈는 제가 계속 다루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아까 잠깐 들었는데 MWC 글로벌 어워드에서 대부분 대기업들이 받는 어워드 받으시고 또 미국 대통령 표창 바이든 거기다 CS2025 혁신상 수상까지 한 LBS 테크의 이시환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작하기 전에 얘기 좀 많이 나눴는데 네네네. 너무 이슈가 많던데.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BS 테크 네. 이제 지금 혁상 받은 페이지가 보이는데 먼저 네네. 이제 어떤 회사인지. 저희 LBS 테크는 네. 이름 자체에서 보시면 로케이션 베이시스 서비스라 그래서 네, 네. 위치 기반의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이고요. 네. 시작 자체를 저희가 이동 약자들, 왜냐하면 네. 공간 정보를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이동 약자이기 때문에 네. 시각 장애인 네. 그리고 직체 장애인 위주로 사업들을 시작을 했고 네. 지금은 좀 자연스럽게 보행로를 다루는 업체다 보니까 네. 배송 로봇 쪽과 아. 자율주행과도 같이 좀 협업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CS 혁신상이 또 올해 네. 뭔가 또 변화의 어떤 기점이 됐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전부터 사실 이슈가 있었던 게 MWC 글로벌 어워드 네. 받으셨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상 네. 받으셨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혁신상 얘기 전에. 글로벌 어워드 같은 경우는 그때도 약간 이런 장애인 쪽으로 저희가 했었고요. 네, 네, 그때는 네. 시각 장애인들의 내비게이션 중에 시각 장애인들의 정확한 위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보행의 안전이나 여러 네. 가지 면에서 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VPS 기술로 혁신상을 그때는 받았었고요. 네. 이 VPS 기술을 쓰려면 결론은 이 보행 환경을 지속적으로 촬영하고 수집하는 게 기술이기 네,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 연동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치교하는지 또는 어떻게 안내해 주는지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그때부터 저희가 멀티모달이라 그래서 네. 시각장애인들한테 소리랑 진동 형태로 안내해주고 알려주는 것들을 네. 좀 이슈를 만들어서 제가 그때 어워드에서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을 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글로벌로 표준이 되거나 아니면 장애인들을 위한 기술이 이런 식으로 뭔가 유니콘이 될 수 있게끔 네. 하는 시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그냥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수 많이 받으셨죠?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아무도 못 받았었어요. 삼성도 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진짜요? 네, 그래서 저희가 와 이게 우리한테도 뭔가 잘하라고 하는 거구나. 저희도 되게 놀랬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처음에 낼 때야 당연히 받을 것 같지만 네, 또 막상 네. 내고 나면 그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너무 쟁쟁한 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부족하겠구나 싶었는데 또 주셔서 이게 또 뭔가 바이든 대통령 네. 상 받으신 건 또 어떤? 그게 제가 작년에 봉사 관련돼서 상을 주시는 게 네, 있더라고요. 네. 제가 미국 현재 학교랑 무장애 스쿨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 학교도 장애인들이 좀 다니잖아요. 네. 이분들이 다녔을 때 학교 내 이용에 관련된 불편함을 네. 단순히 시스템으로만 해주는 게 아니라 네.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이 참여를 통해서 다 참여해서. 이 DB를 모으고 네. DB를 정지하는 그 과정들의 프로세스를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높게 봐주셨고요. 또 이걸 또 미국에 있는 프로젝트를 보시면서 한국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보셨다가 네. 작년에 제가 또 노인분들 네. 1000명 이상 일자리를 만든 걸 보시고 이것도 보행도 수집하는 걸로만 이게 충분히 네. 에코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네, 네. 단순히 안내를 해주는 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안내를 해주는 그 근본적인 리소스를 네, 네. 또 사회적 약자가 수집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데이터의 에코시스템이라고 생각하셔서 CS 혁신상 지금 이제 필 AR 한번 소개해 주시죠.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시각장애인용 내비게이션을 만들다 보니까 트랙을 저희가 이렇게 나눈 네, 거거든요. 네. 저희 첫 번째는 인터페이스 기술이다. 시각장애인들이 소리랑 진동을 안내해주는 기술이다. 네.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기술이다. 무슨 말이냐면 시각장애인보다 휠체어가 더 이동하기가 좀 불편하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은 계단이 있어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휠체어는 계단이 있으면 아예 못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동의 약자로 보면 오히려 휠체어가 좀 더 약자이긴 해요. 처음에 왜 이걸 안 했냐면 우리나라의 보행로에 표준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도로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1차선, 2차선, 네, 3차선 네. 이름도 다 그렇게 불러지니. 네. 근데 보행로는 보행로를 부르는 이름도 그냥 보행로라고 퉁치는. 네. 그리고 보행로의 정보가 공공에서도 실제로 만들기가 좀 어려운. 왜냐하면 또 보행로가 생각보다 이게 국가 소유보다 민간의 소유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보행로 표준을 만들기 위해선 일단은 수집하는 방법의 표준부터 시작하겠다 싶어서 2019년부터 이제 수집하는 방법들을 네, 표준화시켰고 다행히 그래도 이런 부분에 관련된 관심을 또 재단들 네. SK에 보면 행복나눔 재단이라고 네. 재단이랑 같이 만들면서 네. 여러 기관들이랑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다 보니
뭐 장애인 고용공단이나 이렇게 계속 네. 추가가 돼서 네. 데이터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저희는 시스템을 일단은 두 번째 페이스인 데이터가 정결이 되면 네. 그때 지체로 해주겠다라고 아. 마음을 먹어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휠체어 내비게이션을 사업을 했고요. 근데 휠체어 내비게이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각 장애인이랑 약간의 차이가 시각 장애인들은 핸드폰을 생각보다 잘 쓰세요. 네, 네. 근데 휠체어 타신 분들은 생각보다는 지체 장애가 복합으로 오기 때문에 핸드폰을 잘 못 쓰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지도를 본다 그래도 네. 확대 축소 이런 게 잘 안 되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은 뭔가 지도 서비스를 할 때 보고 따라만 가게끔 하면 좋겠다 싶어서 네. 그럼 카메라 보고 따라가는 것처럼 네. 그냥 이렇게 다킹에다 꽂아놓고 네. 카메라 저 방향으로 가세요 그렇게 따라가는 네. 것만 하자라고 그 기술을 만들었었고요. 네. 이 기술을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위치 정확도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VPS 원래 네. 시각 장애인한테 썼던 VPS 기술을 휠체어용으로 좀 바꾸면서 조금 더 가볍게 네. 만들었다가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도어투도어 서비스라 그래서 네. 결론은 휠체어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만약 휠체어를 탔으면 네. 대표님이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죠 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저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하는데 휠체어 타신 분들은 맛있는 걸 먹으러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데를 가고 그 다음에 먹는 걸 선택하는 거거든요. 갈 수 있다는 건 이 접근성, 문이 갖고 있는 정보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의 정보를 동시에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내용으로 이제 혁신상을 받으시죠. 맞습니다. 혁신상 받고 나서 이제 CS를 가셨잖아요. 네네. CS에서는 좀 어떤 반응, 비즈니스 이슈, 성과 어떤 게 있었는지. 박람회나 이런 것들은 네. 오히려 상을 많이 받는다보다 상을 통해서 우리를 좀 알리는 계기가 네, 되는 맞아요. 거고 네. 이걸 통해서 POC나 네. 어떻게 보면 약간의 검증이 된 네. 거다 보니까 한 3번 설명해야 될 거 네. 2번만 설명하면 되니까 아. 그런 장점이 있다고 일단 이게 생각을 막 해서 인지하고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네네네. 찾아서 오시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 네. 장점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제가 또 어프로치하기가 좀 쉬우니까 네, 네. 뭐 POC를 해본다던가 네. 제안을 해본다던가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뭐 혁신상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 많죠 저희한테. 준비하시는 과정에서는 네. 특별히 뭐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었죠. 그 원래는 미국이 저희한테 마지막 마켓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저희는 오히려 유럽이나 네. 동남아 쪽의 마켓을 보고 유럽을 마지막으로 가는 네, 거에서 네, 일부러 네. 그래서 CS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작년에 미국 대학이랑 연동하면서 네. 그래 이거 CS도 받아야겠다 네. 싶어서 일단 생각을 했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었던 이 기술의 표준이나 기술의 지표 자체가 가는 방향이 워낙 인공지능 네, 가다 네, 보니까 네. 저희가 갖고 있었던 것들이 단순히 인공지능이 아니라 네. 정말로 실현 가능한 아. 또는 정말 활용 가능한 정도의 인공지능이라고 그걸 보여주는 게 더 네. 저한테는 이슈여서 네. 그런 부분의 고민들이 저한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CS에서 좀 만난 네. 비즈니스 미팅 중에 네. 좀 이슈될 만한 게 있었나요? 가서 해외 쪽 업체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너무 괜찮은 업체들이 많아서 저는 오히려 국내 업체들이랑 네. 그런 서로를 이해하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아, 네, 그리고 네. 해외 쪽은 아마 그 덕분에 이제 학교들 말고도 네. 주정부 기관들에서도 좀 네, 와서 네, 네.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제안을 좀 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 그런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뭐 스타트업이 그래도 네. 이렇게 와서 물어보시는 것만으로 저한테 너무 아. 큰 기회이죠. 올해 조금 지금 빌드업하고 계신 아니면 네. 비즈니스 이슈 어떤 네. 계획이 있는지. 지금 영국에서 버밍엄시와 같이 이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휠체어 내비게이션은 저희가 봤었을 때 POC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슈는 바로 네. 자율주행이랑 연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쪽에서도 보면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랑 자동차만 갈 수 있는 곳이랑 이제 구분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아, 만약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명동에 교자만두에 휠체어 타신 분이 가고 싶어요. 그럼 자율주행 차를 탔어요. 그럼 그분이 교자만두 앞에서 못 내려주잖아요. 어디서 내려줘야 될까요? 교자만두가 있는 그 뭐 골목에 뭐 도로변 아니면 근처 어디? 그쵸. 근데 근처 어디인데 우리는 그 어디에 내려줘야 될지 모르거든요. 왜냐면 네. 내려주면 그 내려준 지점에서 교자만두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 그건 또 모르네. 모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MP라고 그러거든요. MP. 모빌리티 포인트라고. 아, 모빌리티 포인트. 네, 모빌리티가 모빌리티 갈 수 있는. 맞습니다. 모빌리티가 바뀔 때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냐 휠체어냐 일반인이냐에 따라서 내려주는 지점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설계해 주는 걸 영국이랑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자율주행이 도어투도어가 되려면 네. 저희한테 물어봐야 저희가 이슈를 내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자율주행 영역도 확장이 맞습니다. 가능하신 네, 거구나. 네, 네, 네. 저희가- 자율주행 쪽 관련된 기업들은 대표님하고 또 협업을 하셔야 맞습니다. 돼요. 네. 어마어마한데. 결론은 자율주행이 진짜로
네. 정말로 자율주행이 정말 100%가 되려면 네. 그걸 우리가 라스트 마일 또는 네. 퍼스트 마일이라고 네. 하는데 네. 라스트 마일의 정보를 어떤 네. 표준과 어떤 체계로 만들어야 네. 자율주행과 붙일 수 있을까라고 보면 네. 저는 이게 MP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또 카이스트 쪽의 상문 네. 쪽으로 국제 표준 ISO 표준으로 좀 만들어주는 거 저희랑 작업하고 네. 계셔가지고 네. 이번에 아마 영국에서 그런 사업들을 최종적으로 하고 버밍엄에서 이런 실제로 수익까지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배송 로봇 사업을 하다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배송 로봇가 지금은 그 지역적인 한계를 갖고 지역적으로 보통 이렇게 안내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 배송 로봇가 만약에 다른 지역을 배송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배송 로봇도 그 무언가를 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버스 타고 배송 로봇가 내려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송 로봇도 뭔가를 타려면 그 친구도 포인트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 친구도 뭔가를 타기 위한 포인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모빌리티 포인트 할 때 이거를 타는 개체가 누구냐, 타는 대상이 누구냐, 타는 환경이 어디냐를 나누어서 저희가 포인트를 설계하게 돼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탑승 지점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고요. MP는 그럼 이 데이터도 사실은 바뀌겠네요. 맞습니다. 모빌리티 포인트도. 네. 그 업데이트를 또 해줘야 되네. 그래서 소셜에서 매핑을 하는 이거는 이제 베트남 관련된 프로젝트이긴 한데요. 네. 이제 저희가 결론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보행 내비게이션이나 내비게이션은 저희가 이제 흔히 수단이라 그러거든요. 네. 수단. 그러니까 수단에다가 돈을 잘 안 써요. 아. 결론은 목적에다 돈을 쓰긴 하겠죠. 네. 근데 그러면 내비게이션 수단이 목적이랑 붙었을 때 수익은 만들어진다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시각장애인이 카페를 가고 싶어요. 내비게이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목적은 카페에 주문을 하거나 그렇죠. 실제로 구입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붙여주는 거죠.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GI 플러스의 플러스는 주문 결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네, 시스템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보면 매장에 관련된 정보들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제공을 네, 하고요. 뭐 네. 입구가 어떻게 있다 이런 네. 것들도 제공을 하고 매장에서 파는 식음, 음료들 로케이션, 디렉션, 네. 가격. 뭐 이런 것들도 다 네. 제공을 해서 네. 그분이 원하면 매장에 주문을 하고 결제까지 연동을 해서 실제로 매장에서는 그냥 준비하고 있다가 음성과 진동으로 알려주는 맞습니다. 거죠. 네. 아까 음성과 말씀하신. 진동만으로 주문 네, 결제가 네. 끝나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매장마다 이렇게 따로 붙여주면 또 장애인 친화 매장입니다라고 하는 걸 또 브랜딩을 하는 업체도 있거든요. 우리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네 이렇게 좀 해드리고 네. 입구에 또 저희가 따로 설치도 해드리고 네. 이거 내부에 이제 교육인데 네. 이거는 저희가 세종시에서도 똑같은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네. 제가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냐면 우리나라 그 규제 샌드 사업이 규제 저희가 샌드박스. 네, 맞아요. 저희가 2019년에 저희가 1호거든요. 규제 샌드 그래요? 1호. 뭘로 1호냐면 시각 장애인들에게 입구 정보를 주는 게 불법입니다. 왜요? 그 질문을 다 하시고 왜요? 이 보행로가 아니라 이 건물은 네. 건물의 그 입구는 건물 주로 보면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된대요. 그래서 원래 그거를 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규제 샌드로 그런 규제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신청을 했고 제가 승인 1호 기업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좀 해서 결론 이러거든요. 입구라는 게 단순히 접근성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동을 하고 입구를 지나치는 순간 이용으로 바뀝니다. 결론은 매장을 들어갈 수도 네, 있고 네, 건물 네.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입구가 주는 저는 메시지가 되게 컸거든요. 입구의 정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문 결제나 이렇게 연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VPS를 따로 쓰진 않았고요. 네. 혹시 근처 가면 이렇게 입구 위에 저희가 이제 음향, 알려주는 이렇게 음성 유도기라 그래서 유도를 해주면 입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미닫인지 여닫인지 이것도 제가 왜 만들었냐면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 가끔은 저시력인데 지팡이를 안 짚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대충 감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맨날 가는 곳이니까. 네. 근데 그러다가 편의점 같은 데 앞에서 좀 약간 서성거리세요. 근데 이게 네. 누르는 문 같은데 이게 누르는지 뭔지 모르고 앞에서 막 서성거리시다가 조심스럽지. 뒤에서 사람 오면 그냥 훅 가고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해소하고자 입구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좀 전체적으로 정리해드리는 거고요. 재밌는 건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는 카페밖에 안 했는데 네. 베트남에서는 실제로 슈퍼마켓, 편의점, 네. 그다음에 미용실, 헬스클럽도 저는 시각장애인이 헬스클럽 다니는지 네. 저도 서비스하면서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글로벌로 이렇게 입증이 좀 돼서 저희 네. 입장에서는 그래 이렇게 좀 장애인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는 옛날에 카카오톡 하나 되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네. 오히려 내가 갖고 있던 서비스를 가지고 이분들이 다양성을 더 만들어 주셔서 저 입장에서는 네. 그래 이게 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저는 이제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하다가 2020년에 이 보행로의 정보에 대해서
크게 이슈가 한번 생겼던 게 이제 행정안전부 프로젝트 네, 때문에 이슈가 네. 생겼는데 행정안전부가 주소라는 새로운 개념들을 좀 이제 만들고 계세요. 네. 이제 입체 주소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집원에서 도로명으로 넘어가고 네. 도로명 주소 갖고 있는 한계를 입체 주소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리하시는데 특히 입구를 네. 주소화시키고 싶으셨어요. 입구에 주소를 붙이고 싶었는데 그때의 명분은 배송 로봇가 이해할 수 있는 입구를 만들자. 였고 네. 배송 로봇은 입구를 주면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면 되는 네.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아시겠지만 또 집원에서 도로명 주소 만들고 입체 주소까지 만들면 주소가 3개 되는 거잖아요. 네. 네. 크게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서. 아. 근데 저희한테 오셨을 때 저는 배송 로봇보다 네.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장애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주소면 오히려 더 명분은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그 구조나 이런 것들을 좀 또 모아놨던 게 있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네. 접근할 때 턱은 있는지 네. 계단은 있는지 경사도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 도어투도어라 그래서 딱 찍으면 여기 갈 수 있는 문에서 갈 수 네, 있는 네, 문까지 안내해 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뭐 차별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궁금한 게 네. 한국은 약자와 동행하는 이 순위로 보면 전 세계 어느 정도? 정책은 나쁘지 않습니다. 수준이 이런 어느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네요. 우리나라에서 그 저상버스 네. 도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론은 아침 8시에서 11시 그리고 퇴근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뭐 5시에서 7시까지 실제 휠체어 타시고 저상버스를 이용하신 분들의 거의 퍼센테이지가 못 봤어요. 0%. 타는 거 자체 부담스러워하죠. 맞습니다. 네. 타면 뒤에서 네. 지금 이 시간에 네, 욕을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네. 시설보다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저희가 좀 안타깝긴 하죠. 아. 네, 저희가 나름 그래서 좀 해보고 있는 건 보행로를 장애물을 수집하는 거, 네. 문을 사진을 찍어보는 거. 이제까지 한 번도 이 문이 장애인이 들어가도 되나를 고민하지 고민한 적이 않으시다가 없죠. 갑자기 이거 사진을 찍어 불가능하네. 보시면 그러면 그럴 것 같아. 갑자기 인식이 바뀌시고 네, 네. 야 이걸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네. 바뀌시니 저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하는 네. 하나의 조금 뭔가 캠페인 같은 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약자라는 말, 보행약 네. 이게 단어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네. 그 표현 자체가 네, 그냥 다 동일한 네, 사람인데 오늘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좀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보행이라고 하는 공간 정보를 제일 잘 다루는 업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보행로 위에 올라가는 수많은 네. 대상들, 네. 시각장애인, 네. 지체장애인, 그리고 배송 로봇,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자율주행을 또 타는 사람들까지 아마 네. 그 보행로 위에 나오는 정보들을 다루는 네. 그래도 가장 실용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영역의 혁신을 주도하는 LBS 테크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